을사오적의 한 사람이며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은 대표적인 인물, 바로 이한용인데요. 여러분들은 이한용이 독립협회의 회장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또한 이한용은 처음부터 친일파였을까요? 오늘은 조선 후기 최악의 정치가 이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858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난 이한용은 10살이 되던 해에 흥선대원군의 사돈인 이호준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당시 최고의 명문가에 입성하게 된 그는 양자라는 신분을 뛰어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1882년 24세에 증강별시에 문과급제를 하게 되는데요. 실록에서는 이한용이 합격한 것에 고종은 크게 기뻐하며 궁중악공을 직접 보내 이한용의 급제를 축하했다고 합니다. 이한용은 고종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정계로 진출한 지 3년 만에 정삼품에 올랐는데요. 거기에 세자를 가르치는 시강원 경사수까지 맡으며 순종과는 사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또한 이한용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전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당시 조선에서 영어에 능통한 자로 열승거락 안에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워싱턴에서 2년 5개월 동안 주미 외교관으로도 근무를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이한용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나름의 안목을 키워나갔고 친미파 관료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친일파는 아니었고요. 오히려 그는 명성황후를 도와 일본을 배척하고 국익을 위해 서구 열강과 손을 잡으려는 정치 집단 정동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가 학부 대신에 오른 1895년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이라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후 일본의 영향력이 막대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한용은 1896년 고종의 아간파천을 주도하게 됩니다. 외세를 막기 위해 외세를 끌어들인 것이죠. 아간파천 후 열강의 이권 침탈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당시엔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사회정치 단체인 독립협회가 설립되는데요. 독립신문을 발간하여 민중계몽에 나선 서재필을 중심으로 협회 발족 당시에는 이한용, 안경수 등 정보 요인들도 다수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한용은 독립협회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독립협회의 이름으로 독립문을 설립합니다. 독립문의 현판도 그가 직접 썼다고 하는데요. 독립문 주춧돌을 놓는 정초식 행사에서 그는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한 자신의 신념이 확고했던 이한용. 그는 독립협회의 일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당시 조정은 두 개의 파벌로 나뉘었는데요. 새로이 수립될 대한제국은 일본과 같은 입헌군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독립협회파와 러시아처럼 전제군주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칠러 수구파였습니다. 이한용은 독립협회파였는데요. 그러나 근대적인 입헌군주국가가 된다면 황제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었기에 이를 싫어한 고종은 칠러 수구파 편을 듭니다. 그 결과 대한제국을 근대적인 입헌군주제로 개혁하겠다는 독립협회파의 꿈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립협회는 황제를 폐하고 공화정을 수립하려 했다는 혐의로 강경 진압을 당했고 독립협회파였던 이한용은 평안도 관찰사로 자천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러일 전쟁을 일으켰고 러시아는 뜻밖의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일본에게 조선을 넘겨준다는 포츠모스 조약을 체결하는데요. 이렇게 러시아마저 조선을 일본에게 넘기고 조용히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러시아마저 무너지자 조선 조정에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미국과의 협력을 위해 친미파였던 이한용을 다시 불러들이는데요. 고종과 이한용은 미국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당시 미국은 필리핀의 점령을 확고히 하고자 일본과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게 됩니다. 가스라테프트 조약은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과 대한제국에 대한 서로의 지배를 인정한 협약인데요. 일본이 제국주의 열강들의 승인 아래 한반도의 식민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한용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그는 허약한 조선을 버리고 청나라와 러시아, 미국마저 물러나게 만든 일본에게 강하게 끌리게 됩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느니 일본인이 되자고 생각한 걸까요? 그는 변제를 벌이고 맙니다. 가장 먼저 1905년 을사년 학부 대신에 이한용은 앞장서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조약을 체결시켜 을사오적이 됩니다. 그리고 1907년 정민년에도 일본이 조선의 통치권을 장악하게 한 한일신협약을 강제로 맺게 해 정미 7적으로도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10년 경술년 한일합방조약을 강압적으로 주도하여 경술 9적이 되는데요. 한일합방조약은 한국 황제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일본 황제에 양유한다는 내용으로 나라 전체를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본과 조약을 체결할 때마다 이한용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렸는데요. 이한용이 가진 조선의 토지는 현재 여의도 면적 7배가 넘는 규모였으며 이는 현시가 6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당시 조선 제일의 갑부 민영이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지키고 싶었던 조선을 버리자 엄청난 권력이 쏟아져 나왔고 건이 또한 조선의 왕을 넘어섰죠. 1919년 3.1운동 때에는 불순한 세력에 의한 선동이라며 후회하지 말라는 경고문까지 붙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한용의 변절과 매국 속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909년 12월 이한용은 명동성당 앞에서 피습을 당하게 됩니다. 이재명 의사의 칼에 치명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지만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의사는 일본인 재판관을 향해 이완용의 죄를 조목조목 따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제목은 이완용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죄였고요. 훗날 제2, 제3의 이재명에 의해 수차례 죽을 위기도 있었지만 1926년 폐렴으로 인해 침대에서 69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의 한 지식인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한용 같은 매국노가 편안하게 죽는다는 것은 조선의 수치라고요. 그리고 2019년 현재 이한용이 전북 관찰사 시절 제작된 공덕비가 뜨거운 화두인데요. 1898년 부안에 큰 해일이 닥쳐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을 당시 관찰사 이한용은 참상을 시찰하고 제방을 중수하도록 지시했는데요. 이후 군수와 주민들은 이한용의 구호 사업을 기리는 공덕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석은 광복과 함께 순환을 받았습니다. 개인이 보관하던 비석을 1973년 줄포면장이 3,000원에 구매, 면사무소 뒤편에 세워놨지만 1994년 일제 잔재 없애기 운동이 벌어지면서 철거됩니다. 지금은 면사무소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무조건 파괴를 주장하고 일부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역사라디오였습니다.